본론으로 들어가서 김건희와 윤석열, 그러니까 윤건희죠. 윤건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SAGS라는 것은 A는 anger죠. 분노.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로운 분노가 있고 하나는 안갚음을 하려는 분노, 복수심 같은 분노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분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안갚음을 하겠다는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가 나오는데요. S는 sadness, 슬픔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A가 나오는데요. A는 anxiety,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죠. 인간은 원초적으로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독일어는 이걸 앙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약간의 앙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90이 다 돼서 돌아가시는 걸 생각하면 나의 죽음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초적 불안, 앙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 anxiety가 있죠. G는 guilt입니다. 죄책감이죠. 자기가 한 행동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게 마련이죠. 마지막 S는 shame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거죠.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감정 5개가 바로 ASAGS입니다. 이것을 다 통째로 날려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다 통째로 날려버리는 방법을 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프리츠 펄스라는 20세기 초반에 그 독일의 심리학자, 이게 유대인인데요. 독일의 심리학자. 유대인이니까 벌써 심리학자들이 미국으로 갔다는 거 이해하시죠? 나중에 미국에 가서 활동하는 그야말로 위대한 학자입니다. 프리츠 펄스라는. 이분이 뭐 어떤 심리학을 그 창설했느냐, 새롭게 그 자기 영역을 창설하신 분인데, 이분이 게슈탈트 사이콜로지, 게슈탈트라는 말은 독일어의 전체라는 뜻입니다. 전모, 저는 그걸 전모라고 말하고, 또는 형태, 형식, 패턴 이런 뜻인데 어느 말로도 어느 언어권에도 없는 게슈탈트라는 독일어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게슈탈트는. 그래서 게슈탈트 테라피, 게슈탈트 필로소피, 게슈탈트 사이콜로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통째로 버려야 됩니다. 이 불법 행위로 인한 ASAGS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건희 부부가 그런 거죠. 윤 당선인과 명태균이 통화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개수작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기억에 남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시절 공천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죠. 왜 거짓말을 할까요?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도 자기가 그거를 보고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철면피죠. 지금 나타난 그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회피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입벌구예요. 그러니까 또 봅시다. 김건희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불만을 토로했고 허은하는 만나자는 것을 거절했어요. 신문에 이렇게 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나자고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명품백 논란과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한창이던 때 야당 대표와 직접 접촉을 시도한 거죠. 이날 통화에서 김 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시 후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허은하가. 이건 장성철이 한 말인데 나는 좀 억울하다. 나 좀 힘들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 감정적인 토로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수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 그랬어. 소위 말하는 디올백을 받았죠.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하소연을 허은하한테 했는 모양입니다. 허은하는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포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접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태도가 이렇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걸 알아차리고 허은하 대표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허은하의 무슨 그 집안의 큰 어른이 그 장례식장에서 아마 그런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뭐 찾아가지 못한다 뭐 이러면서 그 대화를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그 김건희와 윤석열 그러니까 윤건희의 그 심리 상태는 도덕 감정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은 채우면 되거든요. 결여된 것은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비타민이 결핍됐다. 그럼 비타민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결핍은 채우면 되는데 도덕 감정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도덕 감정, moral sentiments가 없어요. 이게 Theory of Moral Sentiment를 쓴 사람이 아담 스미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도덕 감정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정리한 거예요. 이 도덕 감정론이란 아담 스미스의 책이.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은 인간이 도덕 감정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질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지. 책이 자한테 들어오면 다 갖다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이승우 선생이 쓴 고요한 읽기라는 이 책은 책을 읽는 것은 나 자신을 읽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읽는 것이고 이 세계를 읽는 거라는 거예요. 그 책을 안 읽어서 그래요. 책을 읽으면 도덕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봅시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불법행위는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해라고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앞에 와서 아첨하는 그 아첨의 광기에 몰린 사람들을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부산에 있는 범어사를 찾아서 윤석열이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겠다. 돌을 던지면 내가 맞고 가겠다.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업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업보라는 말은 내가 지난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선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은 과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이에요. 인과응보는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 인연에 따라서 훗날 기륭화복의 가품을 받게 됨을 이루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내가 순환적 세계관이 있는 이 한자 문화권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이 업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업보에 눌려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현세에서 복을 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장에다가 그 자기 기원을 거기다 쓰고 돈 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등을 다루면 거기는 10,000원 가지고는 안 되고 보통 몇만 원에서 10만 원, 한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가야 그 대웅전에다가 그 등을 달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으로 전락한 거예요. 샤머니즘과 결탁한 거죠. 고등 종교가. 불교도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업보라는 말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될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도 갖춘 사람이 드물어요. 심지어 조국도 저렇게 업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걸 잘 들으면. 그러니까 앵거가 있는 거예요. 앵거가 뭐죠? 분노죠. 안갚음을 하겠다는 분노입니다. 아주 나쁜 분노죠. 복수심에 불타오는 분노. 그래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쓱쓱 해가지고 자기 눈앞에 닥쳐온 이익에 급급한 거예요. 조국의 행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도 똑같습니다. 지금 윤건희, 김건희와 윤석열의 행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 말이 업보라는 말, 공덕으로 태어나신 분, 안진뱅이 주술사, 장림무사 이런 말은 멋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는 오히려 해악이 됩니다. 이 순환적 세계관의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서양적 창조적 이 세계관과 달리 이 세계가 순환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조화와 순응으로 인해서 자연을 해치지 않아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 보호가 잘 돼 있어. 환경 생태계가 잘 형성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양적 세계관이 딱 들어오면서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착취하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옳지 않은 세계관이죠. 그렇지만 서양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세계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엔 너무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인류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 댓글 중에 이 창조적 세계관의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성서에서 다스리라고 창세기에 말한 그 명령은, 신의 명령은 다스리라고 했지 억압하고 착취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돌보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라는 사랑의 명령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인류가 해석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으면 뭐 좋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양의 세계관은 창조적 세계관이어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냐면 억압하고 착취를 가능케 한 것이라는 점을 내가 강조한 것이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이렇게 신의 명령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 창세기 4장에 쫓겨나죠.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수심에 불타는, 질투심에 불타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신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가인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내가 동생을 건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모른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서사는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특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살상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변영자님, 내가 댓글을 게슈타포가 아니고 게슈타포는 게하임느 슈타츠 폴리사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밀 경찰, 비밀 국가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친위대죠, 친위대. 히틀러 친위대를 게슈타포라고 하고요. 게슈탈트라는 말입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나요? 게슈탈트 필로소피, 게슈탈트 테오리, 게슈탈트 테라피, 게슈탈트 치료입니다. 정신치료죠. 정신과 치료. 네.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신이 창조하고 신이 인간을 빚어서 만들었고 신이 어떻게 했다는 이 서사가 우리 이 세계에는 결국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업보라는 말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환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연 환경에 순응하고 조화롭게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자기가 저지른 이것을 그냥 업보라고 생각하고 난 그냥 이대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 4대부들이 엄청난 짓을 저질러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걸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오경은 이렇게 패역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충고하는 서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을 어떻게 하라고 말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